현대 과학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 대폭발, 즉 빅뱅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필연적인 의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폭발이 일어나기 전 우주는 대체 어떤 상태였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떻게 유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지워나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스마트폰을 지우고 당신이 서 있는 땅을 지우고 지구와 태양계 그리고 수천억 개의 은하를 모두 지웁니다. 마지막으로 빛과 시간 그리고 공간마저 사라진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초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물리학자들은 이 상태를 단순히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가능성이 펄펄 끓고 있는 양자요동의 바다라고 정의합니다. 비어있는 줄 알았던 공간이 사실은 무한한 에너지를 품고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이제 시간을 거꾸로 돌려 빅뱅 직전의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은 한 점으로 모여듭니다. 이 점을 과학자들은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특이점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자보다 작고 전자보다도 훨씬 작은, 사실상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수학적인 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점 안에 현재 우주에 존재하는 2조 개가 넘는 은하의 모든 질량이 압축되어 들어 있었습니다. 밀도는 무한대이고 온도는 측정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뜨거운 상태였죠.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그 특이점은 어디에 있었나요? 라는 질문 말입니다. 놀랍게도 그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이점 외부라는 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자체가 그 점 안에 갇혀 있었고 그 점 밖에는 공간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영국의 천체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를 북극점에 비유하곤 했습니다. 북극점에서 더 북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갈 수 없습니다. 북극점보다 더 북쪽이라는 방향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빅뱅 이전의 시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시간이 빅뱅과 함께 시작되었기에 이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물리적으로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던 그 찰나의 순간에 왜 갑자기 폭발이 일어난 것일까요? 왜 우주는 영원히 침묵하지 않고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것일까요? 그 열쇠는 바로 미시세계의 법칙인 양자역학에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수준에서 우주는 가만히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마치 끓는 물에서 거품이 올라오듯 에너지가 생겼다가 사라지는 요동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물리학자들은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이 에너지의 거품 중 하나가 특정한 조건을 만나 급격하게 팽창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을 인플레이션 이론이라고 합니다. 0.0000 하고도 연기 30개 넘게 붙는 찰나의 시간 동안 우주는 원래 크기보다 수십억 배 이상 커졌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도 않던 작은 먼지가 순식간에 은하계 전체만큼 커진 것과 같습니다. 이 폭발적인 팽창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때 발생한 에너지가 입자를 만들고 그 입자들이 모여 별과 행성을 형성했습니다.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 당시 양자요동이 조금만 더 약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우주는 탄생하자마자 다시 수축하여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조금만 더 강했다면 물질이 뭉치지 못해 별도, 행성도 생겨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태초의 그 찰나에 발생한 아주 정교한 불균형 덕분이라는 사실이 믿기시나요? 사람들은 흔히 무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에서의 진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텅 빈 상태가 아닙니다. 진공은 사실 빌려온 에너지로 가득 찬 공간입니다.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잠시 에너지를 빌려 입자를 만들고
다시 그 에너지를 갚으며 입자가 사라지는 일이 눈 깜짝할 새에 벌어집니다.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다 합치면 결국 0이 된다는 계산 결과도 있습니다. 즉, 우주는 아주 거대한 무가 잠시 형태를 바꾸어 존재하는 상태일 뿐이라는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말고도 다른 거품들이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내지는 않았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중 우주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주 밖에는 수많은 다른 우주가 비눗방울처럼 떠다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우주는 중력이 너무 강해 태어나자마자 찌그러졌을 것이고, 어떤 우주는 우리보다 훨씬 더 광활한 공간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한한 거품들 사이에서 아주 운 좋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특별한 방울 안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우주가 탄생하기 전의 상태를 연구하는 것은 인류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리 법칙이 특이점 앞에서는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그 흔적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라는 희미한 빛은 빅뱅이 일어난 직후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화석과 같습니다. 이 빛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138억 년 전의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우주의 역사를 들으며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우주의 시작은 너무나도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가능성은 무한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가능성의 끝에서 우리라는 존재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공기, 혈관을 흐르는 피 속의 철분, 그리고 당신의 눈동자를 구성하는 모든 원소는 사실 138억 년 전 그 뜨거웠던 태초의 순간에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주가 만들어낸 부산물이 아니라 우주 그 자체의 일부입니다. 별이 죽어서 남긴 먼지가 모여 우리의 몸이 되었고, 빅뱅의 열기가 식어 우리의 온기가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요동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드라마가 지금 당신이라는 존재를 통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 이전의 상태를 상상하는 것은 결국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과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우주가 다시 차갑게 식어 사라질지 아니면 다시 한 점으로 모여 새로운 빅뱅을 준비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작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구성하는 원자 하나하나에는 우주 탄생의 비밀이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138억 년을 버텨 온 우주의 생존자이며 그 자체로 온전한 하나의 우주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확률인지 깨닫게 된다면 우리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의 하루가 조금은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요? 우주의 시작에 대한 탐구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무에서 왔지만 결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빛조차 없던 어둠 속에서 태어난 가장 밝은 가능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작은 별 하나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상 한 스푼이었습니다.